자, 오늘 이제 1월 17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그동안 사실 오프시즌 국내 팬 여러분들께 가장 뜨거운 감자, 화두였던 거 얘기를 또 해보자면 김하성 선수의 또 트레이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트레이드 파트너로 여겨졌었던 팀이 바로 보스턴인데, 보스턴 이놈들이 트레이드를 안 하고 FA를 영입하겠다고 지금 현지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좀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하성 선수의 이 트레이드 예상지로 가장 많은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역시 이제 보가츠가 FA 이적을 통해서 샌디에고를 떠났고, 그다음 스토리 선수 역시 최근에 팔꿈치 수술을 받으면서 이 전반기에 결장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유격수 자원이 비게 되면서 김하성 선수를 가장 필요로 하는 팀이 아닐까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남은 4대 FA 유격수들, 결국 코리아 선수까지 미네소타와 계약을 하면서 이제 모두 다 계약을 한 상황이고, 남은 FA 선수들 보면은 유격수만 됩니다라는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남은 괜찮은 유격수는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할 수 있는 김하성 선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2루수로 이동을 하게 됐잖아요. 이제 타티스도 있고 보가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준수한 활약을 펼쳤는데 유격수로 못 뛰게 되는 김하성 선수의 처지를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바라셨던 분들도 역시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현지 매체에서도 다양한 트레이드 카드를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크리스 세일이랑 트레이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가장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건 역시 선발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테너 하우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 선수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카드를 맞춰보기도 했었던 게 현지 지역지였는데,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이 FA인 엘비스 앤드러스나 듀릭슨 프로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사실 이제 앤드러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메이저리그 팬분들께는 좀 익숙한 이름일 것 같습니다. 이 14시즌이나 메이저리그에서 뛴 베테랑 유격수인데, 사실 텍사스 레인저스 때 추신 선수랑 참 오랫동안 한 수법을 먹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에드리안 벨트라랑 같이 추신수랑 굉장히 친한 선수여가지고 국내 팬분들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그쵸. 이제 내년 시즌에, 아니죠, 올 시즌이죠. 올 시즌 만 33살 이후로는 사실 계속해서 하락세를 겪고 있었던 선수였고, 이제 텍사스를 또 떠나서도 계속 여러 팀과 계약을 하면서 전전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8월에 화이트삭스로 이적하고 난 다음에 타율 2할 7푼 1리 9홈런 28타점으로 갑자기 또 회광반조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 성적이 많이 떨어진 거 후반기에 진짜 합류하고 나서는 저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타격에서 반등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도 이제 보스턴이 영입하려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시장에 얼마 남지 않은, 또 게다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단기 계약으로 잡을 수 있는 전문 유격수기 때문에 앤드러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사실 프로파 선수에도 관심이 있다고 해서 좀 살펴봤더니 프로파는 사실은 이제 내야수라기보다는 이루수 유격수라기보다는 이제 좌익수로 분류하는 게 더 맞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프로파가 그래도 이 자기 커리어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반 멜빈 감독이 좌익수로 고정해서 출전을 하면서 프로파가 이제 수비에서 안정을 찾다 보니까 그게 타격 성적의 반등으로도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프로파를 내야로 쓰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 프로파 선수를 좌익수로 기용을 하면서 버두고를 중견수로 돌리고, 이렇게 된다면 내야로 이제 키케 에르난데스 선수를 다시 돌리는 그런 방안, 그리고 크리스티안 아로요 선수까지 이제 키스톤을 한번 꾸려보겠다, 이제 외야 뎁스 보강 차원에서 한번 프로파를 영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기존 외야수인 이 버두고 선수도 있겠고, 이번에 요시다와도 5년 동안 9천만 달러 대형 계약을 맺지 않았겠습니까? 프로파를 데려왔을 때 어쨌든 외야 세 자리를 채울 수 있으니까 키케를 다시 내야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요. 현재로서도 이 뎁스차트, 팬그래프 기준 뎁스차트에서 유격수 키케 에르난데스, 그리고 이루수 아로요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키케 에르난데스가 유격수로서 풀타임을 뛴 시즌 자체가 없는 선수잖아요. 다저스 시절에도 물론 유격수 수비를 보긴 했었지만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활용이 됐었고, 보스턴으로 간다면은 2루도 아니고 거의 중견수로 뛰었던 선수가 갑자기 유격수로 갔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유격수 수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혹은 이제 과거 이제 보스턴에서 뛰었었던 유망주죠. 호세 이글레시아스 선수와도 한번 연결이 됐었었는데 우리 이글이 예전에는 사실 이 선수가 수비 정말 잘했거든요. 여전히 뭐 수비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역시 문제는 타격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 쿠어스필드를 홈으로 쓰면서 타율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2할 9푼 1위를 기록했습니다만 OPS는 0.708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게 쿠어스필드에서 떴다는 걸 반영했을 때 WRC 플러스를 보면은 85점. 그러니까 100기 평균인데 100에서 한참 밑도는 성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공격력이 좀 처참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좀 어느 정도 좀 아쉬운 그런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FA 시장에 이제 남은 적합한 유격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이 트레이드보다는 FA에 좀 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FA를 영입했을 때는 당연히 김하성 선수보다 기대 성적은 떨어지겠지만 일단 트레이드 대가로 나가는 선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대가 없이 싼 가격에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례로 사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뭐 개빈 럭스 우리 쓸 거야, 이악 물고 쓸 거야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골드글러브 후보에까지 이름을 올렸었던 미겔 로하스 선수를 또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하스 선수는 1년에 500만 달러의 계약이 남은 선수이고 또 만 34살. 사실 이제 김하성 선수에 비해서는 타격 성적도 OPS 0.6 초반대니까 그렇죠. 많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팀 내 내야 유망주 15위 유망주인 아마야 선수를 또 내줘야 됐었단 말이죠. 그랬을 그렇죠. 때는 김하성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면 또 어느 정도의 대가를 내줘야 될까? 생각보다 가치가 더 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드 대가로 가장 많은 얘기가 나왔던 테너 하욱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팬분들이 아쉬워하는 반응이 많았잖아요. 근데 테너 하욱에다가 더 줘야지 김하성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현지 언론에서 들리기도 했었으니까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 가치는 생각한 거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만 27살이고 자녀 계약도 이전에 1,400만 달러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WAR도 5.1을 찍어줬고 이 로하스 선수가 2.5를 찍었으니까 거의 2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 선수의 가치를 또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될지 보스턴과 샌디에고 입장이 조금 서로 다른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선발 로테이션 구색은 갖춘 상황입니다. 지금 세일이라던가 클로버, 피베타, 팩스턴, 휘슬록 이렇게 5선발은 어쨌든 구색을 맞춘 상황인데 사실 뭐 스토리의 부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전력 이탈이 있으면서 사실 쓰는 돈에 비해서는 팀 전력 자체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선발 투수들 중에서도 부상 위험성이 높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선발을 내주고 유격수를 보강한다라는 게 사실은 뭐 아랫돌 빼가지고 윗돌 개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샌디에고 입장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하성 선수가를 계속 데리고 있음으로 해서 뭐 주전 2루수로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유격수 부상에도 대비를 할 수 있고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큰 대가를 받지 않고 굳이 보스턴으로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원하는 대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보스턴 입장에서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미 팬그래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 시즌 예상 페이롤이 1억 8천 400만 달러예요. 아까 이제 현우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이 정도로 구색을 맞춰놓은 팀이 전력이 이렇게 좀 별로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FA 영입에도 상당히 많은 돈을 썼잖아요. 대부분의 돈은 이제 라파엘 데버스와의 이 장기 계약으로 쓰이긴 했습니다만 코리 클로버라던가 뭐 저스틴 터너라던가 켈리 젠슨, 요시다 뭐 등등을 영입하면서 FA에 쓴 금액만 거의 1억 7천만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데버스와도 10년에 3,1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번 오프 시즌에만 쓴 돈을 다 합치니까 5억 불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이걸 생각했을 때 보스턴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좀 의아한 생각이 팬분들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3 시즌을 그냥 이렇게 땜빵 FA 뭐 유격수 데려와가지고 한 시즌 보내면 그냥 1년을 날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뭐 김하성 선수를 데려오는 거 뭐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서로가 이제 생각하는 가치라든지
또 원하는 대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현재로서는 뭐 얘기조차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하성 선수의 가치가 저희는 뭐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높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크리스 세일만 하더라도 연봉 보조를 전부 다 해주고 그 이상의 대가를 제시해야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테너 하욱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김하성 선수가 확실히 지난 시즌 활약을 기점으로 본인의 가치를 많이 끌어올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이 김하성 선수가 트레이드 되기를 또 바라시는 분들도 많은 거 알고 있지만 일단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그리고 트레이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올 시즌에 김하성 선수의 소속팀은 여전히 샌디에고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 2루수로서 또 활약하는 김하성 선수의 모습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